7월 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이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정치 구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남도 진도 출신입니다. 네, 우리 그 해남의 네. 대선배이신 김봉호 네. 전 국회 부의장께서 하도 저한테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닌다고 야단쳐서 오늘 취재 편의점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러시군요. 야, 그래서 확실히 멋있으십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취재 편의점이요. 현재 48만 명이 더 했는데 네. 오늘 2만 채워서 50만이 돌파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예. 이 국회가 네. 너무 재밌으니까 국회 방송을 보고 맞습니다. 유튜브 방송들이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예. 취재 편의점이 많이 구독자가 돼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다 짐 싸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현장을 법사위 할 때 현장에서 잘했잖아요. 예예예. 그때처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가장 뜨거운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은 국회 현장으로 가서 취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대표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핵 그 국회 국민 청원하는 게요. 지금 현재 89만 3,617명입니다. 만약 그 시스템만 네. 원활하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한 2시간 네.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또 다운도 되고 그렇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네. 개선해서 국민청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라 네.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네.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네. 만약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300만 원 훌쩍 넘을 거다. 300만. 예,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100만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엄청나죠. 300만까지 모인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민심이 들 끓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네. 김태호 차장 이분들의 답변을 보고 오늘 훨씬 더 많이 청원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최상병 또 대통령 경로. 네. 이태원도 경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를 보고 우리 국민의 경로가 시작된 거예요. 국민 경로가 이렇게 청원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십니까? 사실 말이죠. 네. 제가 12년간 네. 국회 법사위원을 하면서 저는 유일하게 국회직을 법사위 소청 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해봤어요. 이건 12년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예. 국회 청원, 탄핵 청원이 예. 들어오면은 예. 이게 법사위로 오고 청원 소위로 온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원장이 네. 김용민,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 수석 부대표, 예. 그 이원의 서영교, 전현희, 박지원인데 와. 거기에서 막강 멤버들이네요.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어제 김용민 소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청문회를 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한 왜 국민이 그러하는가 찬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네. 이러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검토를 했는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예. 소위원회 의결로 본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네. 청문회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예. 아직 7월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더 이 원장, 소위원장 간에 잘
소통을 해서 네. 결정을 하자 했는데 아이 법사위 소청심사 소위원회가 이렇게 각광받는 거기에 또 박지원이 서게 됐다. 예. 그래서 제가 TV를 탈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 줄였는데 네. 국회 때문에. 예. 예, 오히려 또 국회에서 더 각광받는 스타 정치인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스타니까. 저는 근데 그 저 상임위 때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아니 그 사람들도 그 나오신 분들한테 예. 좀 긴장을 그러니까요. 풀어주면서 그리고 또 긴장하라고.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위의 답변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 김태호 제1안보실 1차장,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 뭐 이런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 회고록에 대해서도 아예 말을 바꿔가지고 사실 그런 발언 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로 대통령의 네. 오리발 대통령실 비서실이다. 예. 완전히 예. 작당하고 예. 탁 끊어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최상병 문제의 발단은 거듭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은 대통령을 비롯한 56명의 대통령 측근 네. 관계자들이 3,699번의 네. 전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는 거예요.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서 임지훈 비서관에게 물었어요. 네. 대통령이 왜 경로했냐 하니까는 대통령의 경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화나는 것도 완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말씀은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네. 지난 5월 31일 MBC 보도에 의하면은 네. 대통령께서 관여했고 네.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네. 현 피의자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날리면 바이든도 고소를 하는 대통령실에서 네. 제가 이 내용을 네. 청문회 때 동영상으로 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분은 딱이네. 네. 저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냐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갔다가 완전히 네. 이 최상병 문제는 박정훈 수사단장 네. 대령의 항명에서 시작된 거다. 네. 그리고 김태호 1차장은 대통령의 경로는 들어본 적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예. 자기가 못 봤지. 예. 임지훈 국방비서관은 보았기 때문에 네. 말할 수 없다 하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도대체 완전히 대통령은 경로만 하고 네. 대통령실 비서실은 오리발만 내버리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왜 최상병 특검이 필요한가를 국민들한테 웅변으로 네. 증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항명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딱 짜고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완전히 예. 딱 짜고 나온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박정훈 대령이 지난 그
저 청문회에서 상당히 심도 깊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게 생겼다.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이것은 박정훈 단장 네가 문제야. 이렇게 규정하는 운영이 같았습니다. 지금 일부 예. 해병대 극우파들은 박정훈, 예. 이용민 중령, 예. 대대장 예. 여기를 매도하면서 정청래, 박지원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아주 네. 진짜 전화 테러를 하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그런데 당신들 눈에는 정의로운 예. 해병의 모습을 봐야지 예. 어떻게 그런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해서 불필요한 보호를 하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 네. 이 박지원도 그러한 불만을 가진 해병들의 전화 테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네. 보내려면 보내고 말라면 말지만은 제발 예. 국민이 생각하는 해병대다운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간 지금 이 프레임 전환에 워낙 능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론의 방향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 본질인 것처럼 방향을 틀려고 했지만 어제 민주당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공세를 한 셈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의뢰이 네. 야당이 한 방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죠. 하는데 예. 사실 예. 한 방이 없어요. 왜? 네. 문제는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 네. 이걸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서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누구하고 통화했는가 그 위치까지 다 나와요. 네.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야 그러면은 그 사단장과 전화한 그러한 것들이 다 나오죠. 네. 다 나오는 국방장관과 전화한 그리고 결정적인 이시원 네. 공직기강 비서관 임지은 국방비서관 등의 이 핵심 세력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발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제가 청문회 때 얘기한 56명 네. 3,699 예. 통화가 증명한다. 예.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우리는 경로 듣보잡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네. 이러한 얘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02 네. 800에 7070 네. 그 전화가 어디 있냐? 네. 그러니까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안보를 중시해요. 대통령이 예. 개인 핸드폰으로 예.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3번 전화했다고 하면은 북한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는 되돌려주고 싶어요. 네. 북한이 듣도록 그러한 진짜 안보에 완전히 빵점 짓거리를 어떻게 대통령이 하느냐. 북한이 듣는 건 모르냐. 네. 전 세계가 듣는다 네. 하는 것을 돌려주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거의 고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라도 복귀를 좀 시켜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통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부속비서관이지 않습니까? 부속실장. 예, 부속실장. 예. 부속실장하고 강의근과 뭐 예, 예. 그분이 그분도 강의고 예, 끝내 안 나왔죠. 부속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때 20년간 수사관으로 데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다 알아서. 특활비 나눠주고. 다 하죠. 예.
끝내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안 왔죠. 예. 예.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다니까요. 예.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 이시원, 임기훈 등 실세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네. 어디에서 전화했는가 위치가 나옵니다. 누구하고 했는가 상대 번호도 예. 나와요. 이런 것이 밝혀지면은 과연 예.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에서 쫓고 있는 게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을 꼭 대통령만 쓰셨을까? 아, 대통령의 휴대폰을 그때 당시에 예. 새만금 예. 이 잼버리 전라북도 잼버리 행사에 개영식. 가셔서 다른 행사도 가셨어요. 예. 바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와중에 네.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은 그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위치 추적 예. 상대방을 보면은 예. 누가 예.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을 쓸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것도 문제이고 네.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02 네. 800에 7070 네. 이 전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걸 얘기하니까는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듣고 있어요. 대통령 통화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의 전화기를 누가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대통령이 사가에서 쓰던 휴대폰인데 모르겠어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핸드폰 놔두면은 제 아내도 자주 쓰더라고요. 아내가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몰라요. 그런데 예.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러더라. 또 제 전화가 없으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 전화가 저 안방에 충전하고 있으면은 식탁에서 네. 제 아내 전화를 내가 썼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쓸 수도 있죠. 예. 네, 전화 오면 그러니까 받기도 하고 그렇죠. 과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왜 특검이 필요하냐면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5년간 모셨지만은 네.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신경과 그 바쁜 자리인데 네. 과연 사단장 네. 별 둘자리에 이렇게 대통령이 집착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경도하고 움직이니까 네. 대통령 외 네. 현재까지 나타난 분들이 55명이 그러한 3,699번의 네. 전화 등을 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했나?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나? 이게 좀 재밌잖아요. 네. 재밌는 게 아니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죠. 그런데 그 뭐 멋진 해병인가 그 카톡 멋쟁 단톡방 해병. 예. 멋쟁 해병. 예. 멋쟁 해병에 보면은 대통령 경호실 네. A 씨라는 분이 예. 단톡방에 올리면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이 하신 네. 또 그분은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살다 나온 이모 씨와 함께 포항 1사단장 즉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를 하자 네. 했는데 약속을 했었죠. 임성근 사단장은 그분들을 모른대요. 그러나 이모 모를 씨를 수가 모른다는 없잖아요. 거죠. 네. 그리고 골프 모이면 안 됐지만은 네. 그렇다 하면은 경호실 A 씨는 왜 그랬으며 네. 또 이모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특검으로 밝혀져야지 안 밝혀지면은 의혹에 의혹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그 주변이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점점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02800-7070과 관련해서 어제 운영위 답변을 보면 장호진 안보실장은
안보실 번호는 4자로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제 번호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주신 대로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에 이종섭 장관이 받은 이 028007070 번호는 누구일까요? 뻔하잖아요. 누구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고 있대요. 북한에서 이미 다 들었어요. 북한에서 이미 다 들었다. 누구냐? 예? 그분 목소리가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진짜? 예? 합리적 의심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만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표님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 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그렇습니다. 방송사법,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탄핵소추안 보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상 합법이고요. 네, 또 다수에 의거해서 토론 종결도 합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전략을 하면은 네,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대표는 토론 종결로 가지 않겠어요? 토론 종결. 네, 그래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그렇기 24시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하고 나서 합법적으로 하면 돼요. 예, 합법적으로 하면 뭐든지 합법적으로 법대로 하죠. 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예, 좋아하는 말이 법대로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 이번에 그 김진표 의장이나 네.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회고록 메모를 네,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혜병 이것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검사 열전 역시 검사다. 네, 검사 열전 보면은 일도 네, 도망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대통령이니까 도망은 못 치죠. 이 부 예, 지금 이 부를 하고 부인하고 부인을 있다. 해놓은 거예요. 예, 3백 예, 뺄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원책 대통령. 원학장이.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국민청원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네, 진짜 요구하는데 예.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 그 시스템을 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빨리 당장에 좀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취재했더니 아무리 빨리 해도 조달청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고 막 추진하는데 다 합치면 한 10사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작을 그래도 했으니까 13일 걸린대요. 네, 13일 걸려도 예. 나머지 7일 있으니까. 나머지 7일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라도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뭐 서버 용량을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보고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입장. 똑같이 이동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방통위원장은 임명되면은 예, MBC, KBS, EBS 등 네, 방송 장악을 위해서 계속 할 거고 네, 두 사람이 있으니까 네, 합의제다 이렇게 하면서 할 거고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할 거예요. 예, 탄핵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주의 1호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방송을 공영방송의 네. 공정성,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하면 또 나가고 예, 그러면은 또 임명하고 그러니까요. 또 무한반복. 탄핵하고 이 무한반복. 또 임명하고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게 대통령께서 한 번만 더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보세요. 지금 IMF 때보다도 훨씬 지금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 대출받은 식당, 네,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자는 없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자기 소득보다도 네. 203%가 됐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지금 영세 상인들의 연체액이 11조,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민생을 저버리고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탄핵하고 나가고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하느냐. 최상병 문제, 예. 또 이태원 참사, 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도대체 대통령이 당나라 대통령이에요? 당나라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예. 그 비서실 사람들은 와서 딱 오리발 내면서 북한이 듣습니다. 아니 북한이 봅니다. 아 북한이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는 진짜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예. 될 것인가. 물론 우리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다수당으로. 그렇지만은 자 보십시오. 192석의 민주진보 개혁 의원들이 예. 방송이 예. KBS가 MBC가 EBS가 이렇게 예. 탄압받아서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최상병 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오리발 내고 경로 대통령으로 오리발 비서실 저걸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들도 싸워야 된다. 네. 싸우면은 이런 것이 반복돼서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근데 정말 큰일입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 인터뷰하는 가운데 8시 58분에 그 탄핵안 보고 전에 사의 표명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8시 58분. 그리고 9시 24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해버렸습니다. 면직안을 제거를 했습니다. 예. 26분 만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런데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이 안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아. 생각이 바뀌어서 네. 협치, 공치를 해나가서 나라를 국민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당신 혼자 좋은 대로 뛰어다니면 되냐 이거죠. 그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무건의 대화를 하는데 네. 남북관계가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설득해라. 안 됩니다. 투쟁해라.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바꿔라. 이것이 지금 네. 탄핵 청원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한심한 작자들 하는 말이 100만 육박했다 하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돼요? 아, 민주당 당원 저도 청원 안 했어요. 네. 제가 하면은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 소신이 헌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최상병, 이태원, 예. 김건희 또 서민 경제를 방기하는 방송 장악, 네. 남북 관계, 민주주의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국민들을 민심을 끓게 하는 거예요. 민심은 과학이에요. 예. 민심을 저버리고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것은 국민과 함께 가야죠. 예. 방통위원장이 오전 11시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오전 8시 58분에 사의 표명하고 9시 24분에 대통령이 제가하고 면직안 제가하고 26분 만에. 예. 그리고 오전 11시 퇴임식이 예정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진 수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 주도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하니까 그 뒤에 이어서 이런 속도를 밟고 있다. 맞서서 싸우지. 네. 왜 사표를 내지? 아니 보세요. 네. 이동관의 길을 김홍일이 가고 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예. 와가지고 또 저렇게 가고. 갔는데 차라리 방통위원장을 저를 임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갈 때 가서 차라리 나를 임명해라. 차라리 나를 임명. 예. 아 정말 진짜. 그래서 예. 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 네. 제가 할 테니까. 예. 다음은 이진숙 전 MBC 그 대전 MBC 사장이 온다고 합니다. 이진숙 예. 전 대전 MBC가 얼마나 악명 높은 작자입니까? 네. 이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와서 더 독한 네. 방송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탄압의 예. 길을 가겠지만 민주당은 절대 네. 민주주의 1호인 언론의 자유, 예.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또 탄핵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동관의 길을 김홍일이, 김홍일의 길을 이진숙이, 또 이진숙이 무슨 저기 이어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 이어달리기 할 때는 네? 박지원이 적임자라니까요. 예, 차라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자 세순 정치인 박지원 위원장, 박지원 의원을 차라리 방통위원장을 시켜라.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나라가 이게 나랍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한 분을 예, 우리 국민이 잘 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의 저 옹고집, 예, 똥꼬집으로 나라가 이렇게 예, 돼간다 하면은 이후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돼요. 예, 자 보십시오. 예, 우리 국민은 위기를 항상 국민이 해결했습니다. 네, 3.15 부정선거를 4.19로 전두환 군부 독재한 거를 5.18로 네, 그리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촛불로 네, 이제 국민들이 일어설 때다. 네. 그것이 지금 국회의 청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좀 그러면 우리 많이 필요 없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네. 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자가면은 난릴 거고. 그러나 국민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하고 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 정무수석 없나요? 비서실장 없나요? 공보수석 없나요? 정무비서관 없나요? 다 있잖아요. 네. 저는요 세상에 제가 지난 2년간 이렇게 일선에 나서서 네. 방송을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대해서 규탄을 했어요. 네. 비서실장이고 정무수석이고 홍보수석이고 다 저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화 한마디 없어요. 정말요? 전화 한마디 없어요. 세상에. 단 아니,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역대 예. 최근에 비서실장 한번 식사한 건 있어요. 아. 그렇지만은 예.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제가 홍보수석을 할 때는 언론을 많이 찾아다녔고 설명도 했지만은 또 잘 써주는 분에게도 감사하다. 네. 더 잘하겠다. 네. 좀 비난하는 분들에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오죽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얼마나 비난하는 칼럼, 예. 사설을 써댔지만은 그래도 예. 김대중 주필을 가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라. 아. 매일 갔다니까요. 조선일보를.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주필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거의 폭언에 가까운 네.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A4 용지로 차마 구두로 네. 보고할 수 없으니까 A4 용지로 정리해서 예. 놓고 왔어요. 예. 대통령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막 차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줬냐.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예. 2, 3분 내로 또 전화가 왔어요. 예.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봐. 예. 들어갔더니 예. 너라도 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라.
하는 거 잘못이다. 네. 대통령의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열린 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태호 차장이, 이동훈 대변인이 어제 운영위에서 답변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총리급 예. 뭐 예, 인구기획부를 신설한다. 신설하겠다. 좋아요. 예. 또 정무장관 신설하고 청와대 또 저출생 그 수석도 신설하고 네. 이게 무슨 뭐 장관 수석 만들어 가지고 다 하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개의 장관, 네. 2000개의 수석을 만들더라도 야당과 공치, 협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장성하겠지만은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 전에 그 식사 모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 안 하던가요? 저는 늦게 가고 일찍 왔기 때문에 네. 법사위가 있었고 그래서 또 예. 방송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저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임기 1년 단축, 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예. 개헌을 할 수 없다. 아, 네, 그런 얘기만 하고 개헌할 수 없다. 네, 예. 그거 누가 임기를 1년 단축하겠느냐 아, 그런 얘기만 하고 네. 다른 얘기는 나누지도 못하고 제가 예. 이석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1년이라도 내 임기는 단축하지 않겠다. 아 그렇죠. 라는 확고한 입장이 있는 거네요. 글쎄 예. 아직은 몰라요. 예. 그러나 어려워지면은 저는 대통령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좀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김진표 의장도 사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중요한 것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 그 역할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해야 되는데 그분도 단소리만 하겠죠. 쓴소리는 안 하고. 뭐 쓴소리 단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네. 저 초대 네. 비서실장 한 분도 그렇고 네.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날벼락이 터지니까 못 한다는 게 날벼락. 지금 밖에서 그러니까요. 나오는 들리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 당신이 비대위원장 임명해놓고 총선에 실패하고 말 안 들으니까 지금은 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All the presidentmen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사람들로 돼서는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딱 그런 규정을 하고 원희룡 장관을 선수로 내세워 가지고 공격해서 싸움을 붙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찍이 네. 딱 얘기한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삼면초가다. 이재명, 이재명, 조국, 이준석, 이준석, 예. 삼면초가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대한민국의 사나이가 누구냐? 네. 이재명, 조국도 아니고 한동훈이다.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은 예. 사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 명령에 네. 순종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동훈이 되지 않고 어정쩡 나경원이 될 것이다. 네. 했는데 나경원 대표가 1년 임기 단축, 예. 4년 중임제 개헌 얘기했다고 날벼락 맞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불러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과반을 못하고 나머지 세 후보가 단결해서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합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좀 잠깐 여쭤볼게요. 당대표 출마 선언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말께 그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에 이제 대선 플랜도 담을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신에 최고위원들은 러시입니다.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는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네. 김두관 전 의원, 네. 전 지사하고 통화를 해서 네. 나오지 마라. 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분이 결정하실 문제죠. 왜 안 나왔으면 그렇지만 좋겠다고. 지금은 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절체절명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2년이 넘도록 압도적 차기 대통령 후보로 1등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네. 제가 맨 먼저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예. 다른 경선 후보가 나오면은 이제 내부터 싸움이 되고 서로 이제 비난전이 돼요. 그러나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는 국민의힘이 네. 한동훈 이 네 분이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하니까 예. 흥행이 되잖아요. 예. 국민의 관심이 가잖아요. 예.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플러스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민주당은 모두 최고위원까지 친명으로 다 나와버려서 서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 경쟁을 하면은 네. 이건 마이너스 정치예요. 그렇죠. 결국 국민 관심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예.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하는 소신이 있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김두관 전 지사한테 네.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충원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분이 결정하지만은 예. 단 예. 좀 최고위원만이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네. 후보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그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워낙 폭주를 한다는 비판이 많고 또 너무 다방면으로 국정 운영 성과가 그 성적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정신을 좀 잘 차려서 이 정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부응하는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뭐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국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경로 대통령 되지 말고 네. 오리발 대통령실 비서실 되지 말고 직시해라. 네. 민심은 과학이다. 네. 민심이 경로하고 있다. 국민이 경로하고 있다. 예. 최상병 경로, 네. 이태원 경로, 국민 경로가 시작됐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네.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민심은 네. 탄핵 청원으로 불이 타고 있다. 네. 촛불처럼 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탄핵 청원이 만약에 7월 20일 날 마감을 하게 되면 이게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법사위에서 해가지고 네. 본회의 어떤 의결이 없습니다. 네. 탄핵은 국회에 접수되면은 네. 우리 법사위에 어제 네. 그 대개의 소견들을 네. 나눠봤는데 우리는 국민 청원대로 하자. 국민 청원대로 하자. 예, 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청원대로 해서 갔을 때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구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길을 자업자득하지 마라. 탄핵 열차는 출발한다. 탄핵 열차는 이건 출발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저희 프로그램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십니다. 북한처럼 다 듣고 다 듣고 있어요. 예, 다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